비록 여기에서 득점이 터지진 않았지만 충분히 공격자 입장에서 위협적인 기회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고, 결국 이거는 여기에서 첼시가 가져간 몸통 움직임을 더리우트의 아주 빠른 속도로 이뤄진 전환 패스가 이겨냈기 때문에 만들어진 장면이다.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맨유가 첼시에게 2대1 승리를 거뒀는데요. 사실 그냥 이 경기 건너뛸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경기 시작 4분 만에 첼시 골키퍼는 퇴장을 당하지, 그걸 대응한다고 핵심 공격수들이 대거 교체되었지, 게다가 비는 또 억수로 쏟아져갖고 잔디들이 죄다 물의 호흡을 쓰고 있질 않나. 그래서 참 여러모로 어수선함의 끝판왕급 경기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맨유에서 특별하게 눈에 띄는 선수가 하나 보여서 이 선수의 활약상에 집중하는 식으로 보려고 합니다. 바로 오른쪽 센터백으로 출전한 더리우트 선수인데요. 원래는 요로가 오른쪽에 서고 더리우트는 중앙에서 뛰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더리우트가 중앙이 아니라 오른쪽에 서는 편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몇몇 경기 장면들을 통해서 그걸 알아볼 건데요. 지금은 루크쇼가 이런 식으로 백패스를 받아서 볼을 잡고 있는 중이에요. 경기 극초반이라서 아직 첼시가 퇴장을 당하지 않은 시점인데, 첼시는 이렇게 4-2-3-1에 가까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메뉴 기준 왼쪽에서 볼이 돌고 있으니까 오른쪽 윙어인 네투가 확 하고 올라가면서 루크쇼를 압박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요. 첼시가 볼이 있는 이 지역 위주로 선수들을 잔뜩 몰아세웠기 때문에 쇼 입장에서는 전방으로 보낼 패스길이 마땅치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압박을 피해서 옆으로 볼을 돌리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네투가 쇼를 향하는 패스길을 차단하는 루트로 중앙에 있는 맥과이어까지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원톱인 페드루가 중앙 패스길을 차단하면서 뒤에 있는 미드필더들도 각자 그 뒤를 받쳐주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맥과이어도 오른쪽에 있는 오늘의 주인공인 더리우트한테 볼을 넘기게 되었는데요. 다시 표시를 해보자면 볼이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첼시도 수비를 위해 볼 진행에 맞춰 움직이면서 아까처럼 볼이 있는 이 지역으로 선수들을 잔뜩 몰아세우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꽤 효과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단 여기에 있는 에스테방의 움직임부터 꽤 똑똑했는데, 딱 봐도 측면에서 내려오는 마즈라위가 프리한 상황이니까 먼저 여기 패스길을 차단하는 걸 우선하더군요. 지금 화면으로만 보면 여기에 있는 은베모가 프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은베모 뒤에는 카이세도가 붙어있기 때문에 은베모도 별로 자유로운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더리우트도 아까의 쇼처럼 근처에 안전하게 줄 수 있을 만한 패스길은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오른쪽 윙어인 네투가 여기에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지금 첼시가 공이 없는 지역의 숫자를 줄이고 공이 있는 지역으로의 숫자를 늘리는 작업을 통해서 이러한 효과를 노렸기 때문인 거죠. 반대편을 보시면 쇼가 지금 손을 들고 있는데, 쇼도 지금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편인 자신한테 넘기라고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리우트의 개인 능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여기서 근처에 있는 다른 선수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디알로를 노리더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첼시는 메뉴 기준 오른쪽으로 전체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디알로는 우선 수비 대상에서 멀어진 상태였어요. 여기 지역은 엔조가 맡고 있는데 첼시가 이 지역의 숫자를 줄였기 때문에 엔조가 혼자서 둘을 담당하는 구도가 된 건데요. 그리고 당연히 그 중에서도 더리우트와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 브루노를 우선 마크 대상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중간에 있는 선수들을 모조리 통과하면서도 아주 빠른 속도로 디알로한테 투입을 해버리는 굉장한 패스를 선보였기 때문에 첼시는 여기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보시다시피 결국은 엔조가 붙어줄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브루노를 잡는 것은 포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엔조가 디알로한테 붙으니까 디알로가 다시 브루노한테 넘겼는데, 여전히 첼시가 아직 메뉴 기준 오른쪽에 많은 숫자가 투입된 상태에서 완벽히 재정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메뉴 기준 왼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온전히 잡아낼 수가 없었다. 지금 리스 제임스의 반응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원래 도르구를 마크맨으로 삼고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중앙으로 무게중심을 옮겼죠. 이거는 어쩌면 브루노가 다시 디알로한테 넘기면서 이 디알로가 포파나와 제임스 사이의 공간으로 치고 들어온다는 이러한 선택지를 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측면으로 붙질 못하고 중앙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것이고, 따라서 브루노가 완전 측면에 붙어있는 도르구한테 볼을 넘길 때 여기에 대한 저지를 온전하게 해낼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바로 투입이 안 됐을 뿐이지 결국 디알로가 여기
여기를 노리고 들어오는 것 자체는 똑같았기 때문에 결국 포파나가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에도 공이 있는 반대편에 해당하는 중앙과 오른쪽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숫자가 부족한 현상이 벌어지면서 메뉴의 크로스에 2대2라는 동등한 숫자로 대응을 하게 되었다. 비록 여기에서 득점이 터지진 않았지만 충분히 공격자 입장에서 위협적인 기회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고, 결국 이거는 여기에서 첼시가 가져간 몸통 움직임을 더리우트의 아주 빠른 속도로 이뤄진 전환 패스가 이겨냈기 때문에 만들어진 장면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 외에도 상대의 안일했던 전진 패스를 재빠르게 튀어나와 끊어낸 이후에 즉각적으로 최전방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투입한다든지, 순간적으로 높은 지역까지 올라와서 꽤 날카로운 구질의 크로스를 투입한다든지 여러모로 전진성에 있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진된 위치에서 좋은 볼을 투입할 수 있다는 점과 앞으로 튀어나가서 끊어내는 것에 능하다는 점에 더불어서 무엇보다도 이런 식의 지그재그와 같은 모양을 통해서 상대방의 압박을 뚫어낼 수 있는 패스 능력을 지녔다는 점을 봤을 때 가운데보다는 양쪽 센터백 자리 중 하나에 있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